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84입니다. 5등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한국 2030 남성들의 현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여의 나라인데 이렇게 강해도 이민 안 간다고? 진짜 독하다. 인도에 혹시 카스 제도라고 아십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라 해가지고 한국의 2030 남성들처럼 이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원래 한국 남성은 수드라였는데 왜 불가촉 천민으로 떨어졌느냐? 왜 2030 남성들은 수드라였는데 불가촉 천민이 됐냐면 바로 이놈들 때문입니다. 개, 고양이, 그리고 푸바오. 그냥 나라 꼬라지가 존나 웃김. 푸바오 돌아갈 때는 쳐 울더니 훈련병이 고문당해 죽으니까 체력 약한 쯧쯧거리고 있다. 남자가 칼 찔려 죽으면 그냥 강력범죄고 여자가 칼 찔려 죽으면 그냥 씨발 여연 범죄다. 아이는 한 명도 쳐 안 나오면서 허구한 날 씨부리는 게 국방의 의무는 출산으로 다한다고 개소리를 한다. 더 많지만 이만 줄인다. 현실 목숨값은 중국 팬더 새끼 한 마리가 더 크다. 군인이 100명이 죽어도 안 온다. 하지만 푸바오는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가는데 온다. 푸바오 고마워, 푸바오 잘가 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의 2030 남성들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출처 억울한 성범죄자 안대기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 오명근이라는 분께서 이제 만든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자, 카페 정보 오명근 변호사, 오 변호사라 해가지고 성범죄 부당 억울한 사례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분이고요. 공지사항에 보면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 되는 방법이 현행 법규 현실이라 해가지고 작성자는 정의구현이고 조회는 이제 3.1만이네요. 형사사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범죄만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이 들었다면 한마디로 기분이 나빴다면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기분이 나빴다면 성범죄가 성립된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내가 범죄 의지가 없으면 나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0%인데 유일하게 형사사건에서 성범죄만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가지 이제 경우 예시를 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 첫 번째는 실수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된 케이스랍니다. 남자가 회사 동료들과 술 마시고 건물 입구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됐고 반가운 마음에 악수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모르는 여자 사이로 들어오다가 주춤했답니다. 여자가 기분 나쁘든지 뭐라고 해서 부딪힌 줄 알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여자 일행이 오더니 여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었다고 멱살을 잡고 신고했답니다. CCTV를 봤는데 고의로 더듬은 장면은 절대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를 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부터가 성범죄자로 기록이 됩니다.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증거도 없는데 만졌다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사건. 어떤 남성이 빌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어떤 여자가 왜 팔을 만지고 가냐고 항의했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는데 여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만지면서 봤다고 증언했답니다. 글쓴이가 겨드랑이 사이를 만지며 지나갔고 심지어 만져도 가만히 있네라면서 여자한테 말했답니다. 해당 남성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서 결백을 목숨을 걸고 주장을 했지만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줄 목격자도 CCTV도 음성 녹음도 안 했기에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답니다. 다음에 이제 케이스 세 번째가 모델에 합의하러 간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결국엔 강간으로 신고당했다는 겁니다.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고 어떤 남자가 헌팅한 여자와 술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을 갑니다. 여자가 옷을 벗고 질레사장하지 말라 이야기까지 했답니다. 성관계 후에 남자 씻고 나오자 여자가 옷을 다 입고 침대에 앉아 오빠 여기가 어디야?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며 따지더니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하고 여자는 모텔에 갈 때는 취한 척 나올 때는 멀쩡히 나왔답니다. 다음 네 번째 위기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답니다. 20대 남성이 토요일 새벽 2시에 술 먹고 기가 중 편의점 근처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답니다. 젊은 혈기에 구해주려고 달려가자 남자 2명이 여자를 승합차에 강제 태우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남자는 이들을 제지하다가 그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막상 여자는 남자들의 지인이었고 되려 여자는 자신을 도와주던 그 남자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들렸고 남자 2명이 여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는데 여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남자 2명은 지인이었고요. 그 남자로부터 여자를 보여주려던 남자는 오히려 그 여자가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CCTV를 어렵게 구하여 대체 영상의 어느 부분이 성추행이냐 경찰에 따지자 경찰은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대요. 그 다음에 뭐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된 사건,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처는 억울한 성범죄자 안 되기라는 카페고요. 한번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등 시민, 대한민국에서 이제 5등 시민, 남성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중학생 아들, 2030도 아니고 이제 중학생이네요. 중학생 아들이 성범죄자로 몰렸답니다. 성추행범으로요. 무고죄 고소마저 무혐의로 충격. 어떤 일까 보니까 중학생 아들이 여학생들에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학교 등교 거부와 더불어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대요. 사람한테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나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는데,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일 때 겪은 일을 공유했다. A씨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성추행범이라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 여학생 5명을 A씨의 아들이 강제로 포옹하고 발목을 끌어당기고 등 쓰다듬는 등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주장. 이를 학교에 소문냈다. 여학생 5명이 A씨 아들이 성추행했다고 학교에 소문냈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회의록에도 아들이 여학생의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강제로 앞으로 돌렸다라고 적혀있답니다. 그래서 A씨는 학교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아들이 젤리를 주려고 툭 쳤다고 진술 학생들은 있었지만 여학생들의 신고 내용에 대한 목격자가 없었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아들이 성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억울한 A씨는 문제 여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했으나 여학생들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답니다. 아니, 이 여학생 부모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신의 딸들이 성추행 당했다면서요. 그럼 자기들이 나서갖고 성추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오히려 그 남학생의 폰을 압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학생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못했답니다. 아울러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로 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됐답니다. A씨는 일반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면 여학생들이 먼저 아들을 고소해야죠. 정반대로 우리가 무고죄로 먼저 고소했답니다. 여학생들을 고소해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고소하지 않아서 당당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 5명이 학교에 소문을 냈어요. A씨 아들이 우리를 만지고 성추행했다라고. 근데 성추행했으면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를 안 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혐의, 그러니까 무고죄에 대해서 그 여학생들에게 무고죄를 고소했는데 결국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이 나왔답니다. 이제는 2030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5등 시민입니다. 남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옛날에 남성, 노인이면 4등 시민이었지만, 푸바오, 고양이 개 다음에 4등 시민이었지만 이제는 노인보다도 못한 게 2030 남성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남성들도 시민이 되는 사회입니다.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성추행 당했다고 하면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성추행 관련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동기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대학생 총장 상대로 승소했다는 기사고요. SBS 뉴스입니다. 대학교 수련 모임, 보통 우리가 MT라고 했죠. MT에서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서 승소했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A씨는 여름방학을 앞둔 6월 경기도 펜션으로 MT를 갔고요. 그는 다음날 새벽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A씨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는 5등 시민인 우리들은요, 대학교 동기나 회사에서 회식을 해가 술을 거하게 마셔가 여자 직장 동료가 길바닥에 나부러져 있으면 구해주면 안 됩니다. 왜? 부추겼다 이렇게 성추행범을 몰렸잖아요. 이 친구는 변호사도 고용했을 거고 증거자료도 모았을 거고 심적인 부담, 스트레스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동네방네 소문 다 났겠죠. 5등 시민이라 그렇습니다. 절대 부축해주면 안 됩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남성들이 외면 알고 보니 신고 없었다. 이게 개소리죠. 이게 어떤 메갈인가 여신년이 사건을 고도하고 남성들 안 도와줬어 라면서 그 기자들이 그냥 기사를 썼는데 알고 보니 도와준 겁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 쓰러진 남성들이 외면 알고 보니 신고 없었다. 실질적으로 사실과 달라 도와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질적으로 안 도와줘도 나라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만약에 진짜 도와줬는데 성추행 당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착한 사마리아의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도와줘도 돼요. 그리고요, 착한 사마리아의 법 우는 씨부리기 전에 오등 시민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의 법 운운하기 구조 활동을 펼쳤을 때 안정장치를 먼저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오등 시민들한테는 권한을 안 주면서 왜 책임 운운하는 겁니까? 김가원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안 법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 계약 등 자기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수영강사와 학생, 119 구조 하시는 분들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돕지 않는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등 시민분들 괜히 나서지 마세요. 괜히 나섰다가 성추행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오등 시민으로서 당한 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 동탄 경찰서인 것 같고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죠. 작년 저희 자녀를 공공장소에서 땡땡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로부터 신고로 조사하셨죠. 무죄 추정의 원칙 고사했고요. 그저 추정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바로 그 할머니 말만 듣고 수사했죠. 조사 과정 중 증거 없이 허위 자백, 유도신문 했죠. 동료 수사관의 성적 수치심 이렇게는 발언했죠. 5등 시민이라 그렇습니다. 5등 시민은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사관들은 너 범인이네. 너는 범인이어야 돼. 너는 무조건 범인이야. 네가 범인으로서 내 실적 좀 챙기게 해줘라는 겁니다. 5등 시민이니까요. 조사관은 결국 검찰 기소를 했고 이후 무혐의 받았습니다. 수사를 족같이 했고 범인이 아니니까 무혐의 받았죠. 근데 이 경찰은 5등 시민이 감히 어디서 무혐의야? 5등 시민은 성범죄자로 조사받았고 처벌받아야지 하면서 그 여성 경찰은 또 기소하고 또 무혐의 났답니다. 자, 5등 시민으로서 또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불륜 저지른 아내가 저를 딸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40대 남성이 아내의 신고를 억울하게 딸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고 하네요. JTBC 사건 반장에서 나왔던 거고, 남편이 딸이 있는데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 남편이 뭐라 하니까 아내가 딸을 시켜서 아빠가 너 성추행했다라고 말해라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딸한테 가스라이팅 시키고요. 세뇌교육 시켜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동학대 고소를 했고요. 내 아내가 딸을 가스라이팅해서 나를 계속 성추행범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혼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5등 시민으로서 경찰은 당연히 이 5등 시민인 남편보다는 1등, 2등 시민인 아내의 말을 더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KNN 뉴스고요. 역시 5등 시민으로서 당했습니다. 휴대폰 보며 길 걷다 여성과 경찰 2명이 다가왔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여성과 경찰 2명이 다가왔답니다. 이 남자가 저를 몰래 찍었어요 라고 황당 주장을 했답니다. 휴대폰 보라고 하자 경찰 포렌식비에 이 정도 수거해 갈 거다. 그러니까 내 폰 보여줄게 한번 봐봐라고 하니까 경찰이 지금 보는 건 그렇고 내가 2주 정도 가지고 있을게. 그래서 나는 당당하다. 무고죄로 여성 고소하려고 했다. 5등 시민이 1등 시민이 여성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성립이 불가다. 왜? 시민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시민이 아닙니다. 근데 1등 시민한테 감히 불가촉 천민이 어디서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한테 지금 무고죄로 고소합니까? 불가촉 천민이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를 지금 고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립 불가라고 뜨죠. 왜? 법원에서는 어디서 감히 불가촉 천민이 성립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5등 시민한테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요구했습니다. 근데 영장에서 이민 제출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찰은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영장 없이 말을 안 그냥 내놓으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뭐냐, 5등 시민이니까 무시하는 처사죠. 실질적으로는요, 영장이 있어야 이미 물건을 제출하거나 경찰서까지 수사받으러 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폰 내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알바노 5등 시민 네가 해. 근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 내도 된다라고 했죠. 5등 시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 또 어떤 사태가 있었냐요. 1등 시민인 여성이 남자를 때립니다. 남자는요, 가만히 맞고 있었습니다. 이 1등 시민인 여성이 휴대폰으로 계속 남자를 때렸어요. 남자를 때렸습니다. 남자는 여기 여자의 손을 잡고 있죠. 여자가 손 잡지 말라면서 계속 때립니다. 남자가 이 손을 잡은 이유는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왜 남자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남자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이 브라만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때린 걸 쳐맞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2030 남성뿐만 아니라 4050 남성들 중에도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문재인은 같은 50대, 60대 남성이지만 이 사람들은 브라만이에요. 하지만 돈 없고 백 없는 남성들, 4050 남성들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 문재인급이 돼야 브라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맞고 있었습니다. 계속 맞고 있죠. 그러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맞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없을까요? 가슴이 아프지만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기서 뭐 어떻게 해버리면 실수로 방을 하다가 여자를 실수로 쳐버리면 뭡니까? 이거는 특수 폭행이 됩니다. 왜? 불가촉 천민이 브라만을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 방위가 아니고 특수 폭행이 돼서 남자가 입건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 브라만을 때렸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계속 남자를 때립니다. 이 때린 이유가 뭡니까? 술 취했는데 아들 보고 술 마시러 건넨데 아들이 싫다 하니까 아들을 갈궜죠. 이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아버지를 막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이 출동하죠. 당사자입니다. 3천만 원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피해자분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아직 20대 초반인 저의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라면서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있는 데서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이 아버지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의 우상인 아버지가 앞에서 맞고 있는 걸 보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서 그렇습니다. 산책로에 맘치 여성 맥주캔 거부하자 아들 뺨 때렸다. 아들 뺨 때려서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그 아버지를 때렸죠.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해서 때렸답니다. 이 남성이 자신을 만지고 성추행해서 때렸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을 알려줬고 검찰은 A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역시나 불화만이고 1등 시민이라 공소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장이 바뀌었다 칩시다. 이 여성이 있는데 남성이 술 취해갖고 여성의 자녀 맥주 마시러 건넨데 안 만다고 여성의 자녀를 때렸어요. 여성이 왜 때리냐고 남성이 여성을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 찍었다. 그러면 이 남성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성추행 들어가겠죠. 성 관련 범죄 들어가고 특수폭행 들어갑니다. 불가촉 정민이라 경찰이 바로 집어넣습니다. 검찰도 바로 집어넣죠. 한 몇 년 형량 나오겠죠. 불가촉 청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1등 시민이기 때문에 여성이라서 각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출전은 보배드림이고요. 인천지방법원이라면서 이렇게 나왔네요. 사건 요약 23년부터 1억 2천가량 나눠서 빌려줬고요. 상대는 여자입니다. 받은 금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있는 돈으로 준 거 아니고 있는 돈 없는 돈 가족도 다 끌어서 빌려줬어요. 아는 지인인가 봅니다. 참다 작년 11월에 한번 만나서 술 마시며 싸우다가 경찰 바로 부르더군요. 돈 좀 달라고 만나서 술 마셨는데 바로 경찰을 부르더랍니다. 경찰은 물론 누가 봐도 취했고 제정신이 아닌 년이니까 여자가 이제 취했고 제정신이 아닌 년이니까 보냈죠. 저한테도 얘기했고요. 많이 취했으니 저희가 그냥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로 간간히 돈 얘기 때문에 살살 달래고 연락하다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줄 때는 서서 주는데 받을 때는 굽신굽신 허리 숨 제발 주세요 하면서 갑을 간 게 바뀝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는 오히려 돈을 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됩니다. 저도 한계가 와서 6월 초에 딱 한번 연락해서 돈 줄 생각 정말 없냐고 초저녁에 전화해서 지랄했습니다. 쌍욕 오고 갔습니다. 저도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늦은 밤 새벽에 전화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오더니 스토킹으로 조사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라면서 이렇게 날라왔답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2024년 10월 3일까지 피해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왜? 5등 시민이니까 5등 시민은 돈을 빌려줬는데요. 돈을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1등 시민한테 돈 좀 주세요 했는데 1등 시민이 스토커로 해갖고 신고를 했답니다. 또 다른 5등 시민으로서 당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워낙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5등 시민이 있고 1등 시민이 있죠. 자, 5등 시민이 게임하던 중 손에 땀이 나자 옷을 닦았답니다. 이분은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약간 다한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남성이 내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라면서 이제 공연 음향죄 고소를 했습니다. 3초간 몰래 촬영했고요. 불법이죠. 만약에 성별이 바뀌어서 남성이 이 여성을 다 처벌받습니다. 자, 1등 시민은 처벌 안 받겠죠. 자, 1등 시민이라 3초간 몰래 촬영했고 5등 시민이라서 이제 손에 땀을 나자 옷으로 손을 깠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법적 대응 예고 글을 게시했답니다. 여성은요, 그날 너무 힘들어서 상위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행동이 너무 불쾌했답니다. 그냥 누구 한 명 그냥 고소하고 싶었답니다. 자, 1등 시민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그냥 한 놈 걸려라. 하필 재수없게 이분이 걸렸죠. 만약에 내였으면 혹은 나의 영상을 보고 있는 5등 시민 당신이었으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은 약간 악의적이지 않아요. 진짜 인간 쓰레기 씨발년이 걸렸으면 일괄적인 진순으로 무조건 난 봤어요. 저 사람 무조건 한 거 봤어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악질적인 경찰을 만났고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법적 대응 예고 게시나 그런 게 없이라 진짜 순한 사람이라서 순진한 사람이라 경찰의 조서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여성이 진짜 악의적인 사람이었으면 진짜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이 분명히 여성도 내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수사대에서 수사를 했답니다. 여성이 인정했잖아요. 내 기분이 안 좋았고요. 지하철 수사대는
수사를 했답니다.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를 몰아가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형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의 그냥 진술만으로 성범죄자를 몰아, 여성의 진술만으로 바로 수사가 들어갑니다. 여성의 말만 듣고 그 남성을 바로 범인으로 몰아서 남성을 범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강압적인 수사가 들어가야겠죠. 그 남성한테 너가 한 거 맞잖아, 당신이 한 거 맞잖아, 반말 찍찍하면서 가만히 있어, 왜 손을 떨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보면 씨부리겠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한다. 이 불합리한 대우는 5등 시민이라서 그렇습니다.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강력수사과에서 피의자 및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참작이 됐고라면서 이렇게 이제 신문 조서를 씁니다. 성무고 피해 관련돼서 학업 및 생업의 절단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성무고 피해를 당하면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회사도 그만두는 거고요. 이렇게 성무고 당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단절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소문이 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무고죄에 관련돼서 5등 천민이기 때문에 뉴스나 혹은 정치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시민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1등 시민이 여성, 불화만이었다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법을 바꾸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도 유심 있게 지켜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건 한번 볼게요. 진짜 이거 보면 빵치는 사건인데, 이게 뉴스에서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대충 어떤 거냐 요약을 해보자면, 천민 남성을 인생을 거덜나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가출소년이 있는데 이 가출소년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엄마가 너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전화번호를 주었는데요. 그 습득한 전화번호 연락처에 있는 남성을 둘러댔습니다. 그 남성이 지를 성폭행해서 강간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던 직장도 잘리고요. 대학 교직원 합격도 취소되고, 그 다음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도 하고요. 무고소녀 배상 능력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5등 천민이라서 그렇습니다. 5등 천민. 즉 뭐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5등 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가출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 꼬인 30대 교직원, 경찰이 당신을 특수강간 용의자로 체포한다 합니다. 자, 명문대 졸업 후에 공기업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합격한 A씨, 30대 A씨가 있는데요. 한 달 뒤면은 이제 수습사원 끝나고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교직원으로 이제 근무를 할 그런 꿈에 부푼 사람이 있었어요. 10년 5월 11일 날 저녁 퇴근길에 영문도 모른 채 서울 금천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이 금천경찰서는 남성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혐의는 2009년 12월 당시 16살이던 B양을 공범과 함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은 2009년 12월이고 2010년 5월, 그러니까 5개월 뒤쯤에 수사를 받았다는 거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본 적도 없고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망우동이라는 동네 근처도 가보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법원은 체포 이틀 만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답니다. 왜? 5등 천민이니까요. 불가촉 천민이니까요. 남성의 말은 절대 통용되지 않습니다. 남성이 뭐라 해도 안 됩니다. 왜? 남성은 이미 1등 여성을 강간했기 때문에 신분제 4에서 5등 불가촉 천민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요. 기소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답니다. A씨의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바로 잡혔답니다. 왜? 피해자 B양이 경찰 첫 조사 뒤 행방을 감춘 겁니다. A씨가 강간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게 명백했기 때문에 A씨는 체포 한 달 후 풀려났답니다.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체포 한 달 후 풀려났지만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 근데 자 보세요. 5월 11일 퇴근길. 그러니까 한 달 뒤면 6월 달에 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1월 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자, A씨는 구속기간 새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서 6월 달에 입사를 못하고 11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출근을 못했기 때문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합격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 권고사유. 왜?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다 났죠. 성추행, 16살이던 미성년자를 강간해서 임신시켰다 하잖아요. 소문이 다 돌았잖아요. 결국에는 잘렸습니다. A씨 6개월간 B양의 어머니로부터 거액 합의금을 요구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와갖고 합의금 달라고, 내 딸 인생 망쳤기 때문에 합의금 달라고 했답니다. B양이 생면부재 A씨를 강간범으로 몰았던 이유, 판결문에 따르면 가출한 뒤 친구들과 빈집터비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2010년 초 갑자기 임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출한 다른 남자 새끼하고 뭐 잤겠죠. B양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B양이 임신 경위를 추궁했고, 이 궁지에 몰린 B양은 너무 쫄아가지고 가출해서 성관계 맺은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며칠 전 우연히 주은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A씨 연락처로 전화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주은 폰에 하필 재수없게 불가촉 천민 5등 시민의 연락처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전후사전 듣지도 않고 뭡니까? 양아치
씨발 B양의 말만 듣고 결국 조사를 한 거죠. A씨가 결국에는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요. 원소 패고했답니다. 왜? 검찰, 경찰이 체포 및 구속이 경험이나 논리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위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5등 천민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사로 B양과 B양의 어머니를 역시 했지만 B양과 B양 어머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민사로 해도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배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또 받을 수 없었어요. 민사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등 시민,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니던 직장도 잘리고요. 합격했던 국립대학 교직원도 잘리고요. 국가 상대 손배소도 패소하고요. 무고 소녀 배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엄마와 그 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꼰대 가루송 무고 사건도 아십니까? 자, 이 고소장이 있고요. 출전한 한국성범죄 무고 상담센터이고요. 꼰대 가루송 사주지 않았다고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꼰대 가루송 무고 사건이죠. 역시 1등 불가촉 천민이랑 1등 시민이 있었던 사건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피해자 헤어진 연인 관계인데 사건 당일 성무고 가해자는 성무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다고 연락을 했고요. 성무고 피해자는 언제 올 것이냐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성무고 가해자는 언제쯤 도착할 거라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자는 애교성의 목소리로 꼰대 가루송 사줘라고 했답니다. 여자 오빠 꼰대 가루송 사줬대라면서 졸랐다고 합니다. 남자는 꼰대 가루송 하면서 말을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술을 앞으로 빼니 여자는 남자의 입술에 뽀뽀를 해주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일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천민이 여자가 계속하여 꼰대 가루송 가지고 싶어 오빠 꼰대 가루 사주세요 라고 했는데 모두 불가촉 천민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자 이 1등 시민은 바로 일어나 집으로 갔고 그리고 1등 시민인 여성은 남자를 5등 불가촉 천민 남성을 강제추행범으로 고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고소장을 여성이 썼다라는 거죠. 한국, 일본 범죄 통계 보겠습니다. 무고 사건에 의해서 일본은 37건, 한국은 3,690건입니다. 그리고 무고 사건에 관련돼서 50% 가까이가 성범죄 관련입니다. 성범죄 관련의 무고죄니까 한 1,800건은 성범죄 관련 무고죄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기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잖아요. 1억 3천인가요? 한국이 5천만이고. 그런데 오히려 무고 사건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성 사건이라고 또 아십니까? 자, 부실 수사에 누명 쓰고 억울한 곡성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수사했던 경장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당시에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채로 수사방에 고정돼버린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탐문 수사 이런 걸 안 하고 CCTV 자료도 안 보고 그 주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안 보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말만 듣고 수사를 했는데 이 피해자가 약간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말만 듣고 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한 번은 이제 검색해 보세요. 이제 유튜브에 곡성 억울한 옥살이라면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거를 다루면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곡성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미친듯이 거꾸로 솟을 겁니다. 빡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당 그 당시 이 경찰관들이 그냥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채로 수사를 했답니다. 한평에서 B씨의 고모와 고모부가 이웃을 신고해서 무혐의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A씨를 수사할 때 살펴보지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뭐냐? 실질적인 범인은 고모부입니다. 고모부가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혹시나 구속될까 수사 받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고모가 자신의 집 밑에 사는 그 남자를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모는 무고죄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만 살펴봤으면 이 사건이 무고죄 사건인가 알 텐데 경찰들은 그냥 피해자 수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피해자 말만 듣고 수사를 벌였답니다. 그래서 담당 경장이 그렇습니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평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와 A씨 사건 책임자가 동일한 경위라고 합니다. 이 경위란 씹새끼가 똑같은 수사관인데 이 사람이 한평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걸로 아는데 한평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해 경장은 못했냐 하니까 알았다면 수사방이 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위란 놈은 알았는데 경장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무고죄 관련 사건도 담당했었고 이번 사건도 담당했는데 동일한 사람이 이 경위 D라는 경위입니다.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 짭새들이 왜 개새끼인지 동탄경찰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남성들 족같이 대화하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장이 그 수사 사건을 알았다면 달라졌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D경이 새끼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제 물어보죠, 재판에서. 자, 그 옛날 사건 대해서 한평 사건도 고모와 고모부가 무고죄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당신 한평 사건 기억하고 있냐? 기억이 안 난답니다. 구라치고 있죠. 한평 사건과 현재 곡성 사건과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연결될 수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답니다. 아니 왜 받지 못합니까? 한평 사건 때도 이 고모와 고모부가 무고죄를 했는데 왜 알지 못했냐고 합니까?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 경위 새끼는 6년형이 나왔고요. 11개월 옥살이 하다 보니까
자신의 딸이 아버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딸이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 피해자도 만나고요. 그리고 CCTV도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범인이 누구냐? 고모와 고모부였다. 고모는 아버지를 성폭행 무고를 했고 고모부는 성폭행을 했다. 그리고 이 고모부는 자신의 조카를 가스라이팅해서 자신이 무고죄로 만든 그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하게끔 가스라이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위가 시경쟁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저 역시도 수사 조장으로서 정말 한치의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소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관들은 우리 같은 남성들 5등 시민들을 이 성관련 범죄에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같은 남성들의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 우리를 집어넣고 보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실적이 쌓이니까요. 자신들이 진급을 하니까요. 결국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급한 사람들은 진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씨 측은 1심부터 2심의 재판에 걸쳐 경찰의 부실수, 이해없음 판단을 입증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동일한 무고범들 비슷한 형태의 범행에 대해 그러니까 한평 사건이랑 이번에 곡성 억울한 옥살이 사건이랑 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이 고모와 고모부가 무고로 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판단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패소했답니다. 1심 패소, 2심 패소했답니다. 민사항소 8-3부에서 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들이 2월 3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무죄를 받긴 했지만 국가의 잘못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수사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피해자들이 법에서 소송을 걸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그러니까 경찰들은 이걸 믿고요. 불가촉 천민은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실적을 받아서 승진을 하려는데 자, 제 영상을 보는 5등 불가촉 천민들 분노하셔야 되고요. 극대노하셔야 됩니다. 같은 채널 A고요. 강남 한복판 여친 살해, 범인은 수능 만점 의대생이라면서 신상을, 그리고 여성 중대장이 남자 훈련병을 죽였는데 사진의 이름까지 도 넓은 중대장 신상 털기라서 같은 채널 A가 나왔습니다. 자, 5등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수능 만점 의대생이라고 했고 5등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신상 털기 하지 말라면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재밌는 사건을 한번 볼까요? 시청역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서 슬프다면서 이렇게 위로문을 썼는데 토마토 주스가 되어버린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도 있고 또 명복을 빌어 서울의 중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화가 나지만 나 그래도 멀리서 왔어.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의 다음 생일을 응원해. 하트 뽕뽕뽕뽕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하트 뽕뽕 글은 30대 여성이 썼고요. 토마토 주스가는 20대 남성이 썼는데 20대 남성은 결국에는 자수를 했습니다. 잘가 이모티콘을 포함한 졸업선 글을 남긴 작성자는 30대 여성인 것을 하기. 20대 남성은 입건을 했지만 여성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세에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뭐냐? 시민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등 불가촉 천민입니다. 노예들은 원래 이 군역에 의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참 족같은 게 뭐냐면 1등 시민권자는 군대를 안 갑니다. 몸무게 208kg도 몸무게 36.5kg도 군면제가 안 된답니다. 옛날엔 군면제가 됐는데 엄격해진 기준 탓인지 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BMI 지수로 인해 면제를 받을 남성은 0명이었다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키가 171, 몸무게가 236.5kg이면 면제가 아니고 4급 공익 국무용으로 간답니다. 자, 여러분들 170에 208kg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나라에서는 이제 사람이 없다고 면제도 없애고 현역으로도 못 갈 사람들도 현역으로 갑니다. 진짜 순진한 남성들은 어떤 여자들이 빡쳤다는 이유로 성추행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때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시정하죠. 너 지금 제대로 안 불면 너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 너 왜 그래 떨어? 아이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괜찮아 너 알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했지 하면서 이제 협박해갖고 감방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경찰 검찰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등 천민이로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자를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는 절대 휴대폰 같은 거 꺼내지 마시고 여성이 쓰러졌으면 구하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스탑, 럴커론, 홍콩남, 마통론, 나그한 등등 역시 주식 빼곤 다 잘하는 주식 갤러리다. 어떻게 하는 말마다 다 틀린 게 없습니까?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